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안녕하세요. 나눌 속 충전들의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21일은 추석이기도 했지만 치매 극복의 날이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가 함께 제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인데요.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기념일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한쪽에선 치매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병동에서 추석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렇게 명과 암이 명확한 추석이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한 광포터였습니다. 하루빨리 치매 약이 개발돼서 모든 분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진중한 정보를 시작하는 이번 주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터치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과 출산 후 관계 요령 7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터치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 터치라는 것은 살과 살이 닿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에게는 터치라는 것이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으나 여자에게는 터치라는 것이 관계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남자라면 한 번쯤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치의 기술 1. 터치의 압력 2. 터치의 리듬 3. 터치의 온도 4. 터치의 위치. 터치의 기술은 간단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의 다양한 응용이 터치를 더 터치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1. 터치의 압력은 다른 말로는 강도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를 알아봅시다.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 찰싹구에 주사를 놓는 이유, 즉 강한 자극 이후에는 다른 자극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깃털로 여자를 터치하다가 끝에는 터질 듯이 꼭 쥐는 것과 처음부터 여자를 터치하다가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방법,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대부분 여자는 깃털로 시작해서 강해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즉 강도는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라는 것이죠. 2. 터치의 리듬. 터치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서로의 호흡이죠. 자극이 민감하지 않은 부분도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적절히 한다면 새로운 느낌을 또 느껴볼 수 있습니다. 3. 터치의 온도. 터치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한 온도. 피부는 압력, 리듬, 그리고 온도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터치로 뜨거워진 몸에 얼음, 차가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짜릿함을 느껴봅니다. 여자나 남자나 손으로 터치하면서 입안을 얼음으로 씻긴 이후 다시 터치를 해봅니다. 터치 온도로도 또 다른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터치의 위치. 관계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스 그리고 관계. 남녀 둘 다 가장 자극에 민감한 부분만 터치하는 방법입니다. 터치의 재미있는 점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곳을 찾아가는 재미. 잘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떤 터치의 변주로 느낌의 끝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죠. 쉬운 포인트도 어려운 포인트도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쉬운 포인트는 그만큼 빨리 달아오르게 한다는 점이고 어려운 포인트는 내가 여기를 하다가 점점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터치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상대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신음 등등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는 것은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것이니 관계에서는 그것 또한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 관계 요령 7가지. 아이를 낳은 뒤에 커플들 간의 관계는 그 이전만 못해지기 쉽습니다. 전문가 사만다는 여성의 출산 뒤에도 활발한 관계를 즐기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파트너와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라. 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출산 후에 관계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몸이 출산 이전에 비해 여러모로 달라져서 과거와 같은 만족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임신을 또 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도 가집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들을
것들을 터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2.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다. 관계는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껴안기나 만지기 등으로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3.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출산 뒤 6주간은 관계를 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지만 반드시 이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재개하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4.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 아기를 돌보느라 남자와 여자 모두 힘든 시기엔 관계를 맺을 기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아이가 곤히 자고 있고 부모들도 기운이 넘칠 때를 골라 시도해보는 등 자신에게 맞는 생활 요령을 찾아내야 합니다. 5. 상상력을 발휘하라.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바이브레이터나 장난감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6. 윤활제를 사용하라. 출산 전후에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윤활제를 쓰는 것에 대해 뭔가 그릇된 행위 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특히 초반에 윤활제는 중요한 구제를 합니다. 7. 원치 않는 임신이 안 되도록 만전을 가하라. 출산 계획을 짜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피임제 사용을 잊지 말아야겠죠.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정보통 초간단 관계 팁 369 플레이. 여성은 남자와 달리 전체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만을 통해 혹은 꽉 밀착된 체의 압박감만으로 큰 쾌감을 얻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족을 얻는 369 플레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69 플레이 1. 대략 3cm 그 인근에서 짧게 들락날락 오고 감. 2. 대략 6cm 그 인근에서 짧게 나오고 들어가는 듯한 오고 감. 6cm 인 3cm 위치까지만 아웃. 꼭 센티미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3. 끝까지 합체 9cm 이상 멈춤, 흔들기, 문지름, 진동. 그리고 비교적 짧게 거기서 오고 감. 9cm인 6cm 정도 위치까지만 아웃. 1. 2단계 움직임은 여성의 깊은 곳을 자극할 테고 3단계는 아마 깊은 곳의 다양한 핫스팟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깊은 곳의 스팟들은 강한 충격보단 부드러운 문지름이나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녀가 마냥 강한 피스톤질에 놀라서 위축되거나 마냥 이완된 채가 되어 허공이 휘저는 상태로 관계가 끝나지 않게 달래거나 어루만지거나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슉슉 지나가는 빠르고 강렬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자기의 평소 스타일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을 끼워 넣어보는 것이죠. 어려우시다면 다 잊어버리고 369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통 정보통 2. 여성이 침대에서 중요시하는 4가지. 남성은 자신의 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트너의 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세필드 대학교 케반 교수 연구팀이 남녀 5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은 남성들보다 평균 크기를 가진 남성들이 더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크기에 만족하는 남성은 응답자의 55%에 그친 데 비해 파트너의 크기에 만족하는 여성은 응답자의 85%에 달했습니다. 많은 남성이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죠. 퓨어 로맨스 회사가 기혼 남녀 1000명에게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행위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여성들이 크기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는 4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스타는 남성들에게 크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조언과 함께 여성들이 크기보다 침대에서 더 관심을 두는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 의사소통. 건강한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행복감을 안겨주는 초석입니다. 의사소통은 특히 관계에 관한 한 모든 것의 기초죠.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침대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할 수 있고 새로운 체위 등 관계도 파트너와 함께 편안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62%는 훌륭한 의사소통이 결혼 생활의 질을 높인다고 믿고 있으며 남성의 절반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에 대한 최상의 대화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파트너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사소통에 물꼬를 트고 관계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게 해줍니다. 2.
판타지와 역할극, 상대방의 판타지를 발견하면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의 40%는 환상을 연기하면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상 환상의 속박과 채찍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다른 방에서 관계를 맺거나 역할 노래를 시도하거나 은밀한 말을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등 참신한 것에 도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 훨씬 더 긴 터치. 응답 여성의 58%가 터치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길 진정으로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1장이 없다면 제2장을 정확히 할 수 없으므로 제1장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느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차근히 준비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터치는 반드시 침대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낮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저녁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발을 마사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를 짜릿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터치도 좋습니다. 4. 토이. 토이는 침실 경험을 향상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 여성들이 40%에 달합니다. 토이는 두 사람에게 쾌락을 안겨줍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남성의 경우 모형 바이브레이터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윈윈 전략이 따로 없죠.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터치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정보통계에서는 여성의 침대에서 중요시하는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하는 그날까지 광포터의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